프리미어를 처음으로 시승한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는 K7 프리미어와 함께 화보비 디지털 플러를 촬영했는데요. 모델로 활동하면서 차량에 대한 많은 장점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과는 그들이 변화한 내외에 대한 디자인이 가장 많았고요. 직접 시승해봤을 때는 마치 엔진 스타일링과 같은 변화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안전장비와 신사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특히 달리기가 특유한 광고에서 보셨듯이 차 안에서 내가 원하는 홈 LOT2를 수락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은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시승을 통해 K7 프리미어를 마음껏 체험하시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저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7 부분 변경이죠. K7 프리미어 3.0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그 유명한 장진택 기자가 동승을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유튜버. 뭐라고 그러더라? 유튜버에서 유명한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부르는 거 있지? 유튜버에서요? 유튜버 스타들. 그냥 유튜버라고 하는 거야? 인스타그램은 뭐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하고. 네. 유튜버는 그냥 유튜버라고 하는 거야? 전 잘 모르겠는데 저도 4만밖에 안 되는 신생 유튜버라서. 4만이요. 왜 그러십니까? 아유, 30만 막 이 정도는 맞는데요. 뭐. 네, 파워트레인이 뭐 기존 거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일단 지금 이 부분 변경 모델은 이 MVH, 그러니까 이 정숙성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크게 바뀐 건 없는데 2열에 창문 그 이중 접합률이 하나 딱 적용을 했는데도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엔진이 갖고 있는 그 질감의 일관성 같은 것들도 이게 차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승차감 같은 것들은 지금 이게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노면이 굉장히 지금 뭐 요 근래에 새로 포장을 한 것 같은데 보수했네요. 굉장히 어디 바닥 그 도로 가운데 보수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는 하여튼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옆에 소나타 하나 지나가는데 아이씨 무슨 저거 지금 떡두꺼비 같아. 나는 그래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디자이너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도 지금 그릴이 음각이잖아. 그쵸. 이건 이제 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죠. 네. 국산차 중에서는 이게 유일하잖아. 음각 그릴이. 그쵸. 그리고 수입차는 뭐 마세라티도 있고 몇 개 좀 비슷한 패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이즈를 좀 키워놨잖아.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조금 이 차하고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고급 이미지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전면에 보니까 안개등도 없애버렸더라고. 안개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삭제되는 추세입니다. 뭐야 돌빵 맞았는데 돌빵이 괜찮네. 아니 트럭에 진짜 트럭 뛰는 덤프 트럭 뛰는 진짜 쫓아가면 안 돼요. 새 차는. 어휴. LED 헤드램프가 이제 4개 이상 달려 있는 거면은요 사실상 안개등이 필요가 없어요. 광범. 제가 이 오즈모 액션을 사고 나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싱크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영상을 찍고 나서 싱크 맞추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 뻑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시승 현장에 제가 좀 일찍 갔었거든요. 미리 좀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즈모 액션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K7 프리미어가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10일 만에 1만 대의 실적을 거뒀다고 하죠.
이 부분 변경 모델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성과로 보이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랜저가 이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또 이 트림 구성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 예전 같으면 트림에 따라서 뭐 선택 품목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뭐 저가 트림을 고르면 구경도 못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저렴한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도 모든 이 패키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양이 좋으면 차값이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자니 이 필요 없는 옵션이 포함된 트림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는 이번 K7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그런 걸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100만원짜리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YG 하나만 선택을 해도 3,20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상위 트림인 이 노블레스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드라이브 YG가 포함된 이 모델의 구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뭐 그래서인지 이 사전 예약자의 70%가 드라이브 YG를 선택을 했고, 또 HD 팩, 또 스타일 패키지도 60%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거. 제가 27일 기아자동차가 미디어 시승회에서 몰았던 이 시승차는요, 이 기본 가격이 3,799만원, 최고급 트림인 3.0 시그니처의 모든 선택 품목이 적용이 됐고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탑재가 돼서 총 가격이 4,496만원짜리였는데요. 그만큼 뭐 사용해서 빠진 게 없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클러스터의 후방 모니터 같은 것들 주행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한, 뭔가 운전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편의 사양들이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뭐 승차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뭐 2열의 이중 흡차원 유리가 이번에 새로 적용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뭐 MVH 성능 같은 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숙한 승차감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 스마트 스트림 GDI가 탑재된 모델을 사실은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날 시승에는 3.0 GDI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 GDI 최고 출력이 266마력, 최대 토크는 31.3kg FM이니까 뭐 수치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성능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런데 좀 다이내믹한 그런 감성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뭔가 좀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박진감이나 속도의 어떤 상승감 같은 것들이 좀 경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밋밋했다. 서스펜션이나 또 쇼버의 세팅은 좀 딱딱한 편이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좀 있죠. 코너에서는 차체 안정감을 확 잡아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시승 코스가 고속도로나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핸들링이라든가 뭐 조향감이라든가 또 뭐 어떤 좀 험하게 몰았을 때 어떤 차체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 모드에서 페달 반응, 뭐 엔진의 질감, 뭐 스티어링 힘일 조향력에 변별력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에서 변별력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컴포트 모드하고 이 스포츠 모드하고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K7 프리미어는 굉장히 많은 사양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내외관의 어떤 디자인, 또 스타일, 또 인테리어의 구성,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상품성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았습니다. 특히 그 인테리어의 이 대시보드,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어떤 구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12.3인치 AVN 모니터 또 그리고 이 풀 디지털 타입의 또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이 내부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미는데 일조를 했고요. 또 뭐 무드램프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탑승 공간을 굉장히 좀 우월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센터페시아의 어떤 버튼류라든가 또 그런 어떤 기어 노브 주변의 어떤 그런 구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이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차급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인테리어의 구성품이 갖고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하고는 이게 하이그로시가 고급 소재이기는 한데 살짝 좀 어울리지 않는, 기존의 어떤 메탈 타입의 어떤 그런 그로시 같은 것들로 뭐 좀 이렇게 좀 단아하게 좀 절제된 어떤 그런 멋을 좀 불어놨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했습니다. 예, 시승 소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준대형 시장은 그랜저가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죠. 월 평균 판매량으로 보면 그랜저는 1만 대, K7은 그동안 2,000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기아자동차는 6월에 만들어 놓은 물량이 2,000대가량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7월 생산 가능 대수가 6,000대 정도 되니까 7월 출고 대수가 한 8,000대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5월 달에 그랜저가 한 8,000대 수준에서 판매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7월에는 뭐 거의 같은 수준, 또 아니면 역전이 될 공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어쨌든 K7의 부분 변경 모델이 그랜저의 벽을 어느 정도 허물어뜨릴지 뭐 이걸 지켜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테를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